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슬슬 날씨가 추워지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주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수시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시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수험생 가족을 둔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실 텐데요. 진짜 이때가 또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 수능 쳤을 때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되게 긴장하네. 네, 뭐 아무튼 네. 또 직장인이 되면은 이 수능날 덕분에 출근 시간도 좀 미뤄지고 그쵸, 여러 그쵸. 것들이 있잖아요. 좋죠. 네, 다들 수능에 대한 추억 있으실 텐데 우리 고쌤은 또 더 이제 거슬러 가서 그렇죠. 과거 시험으로 이제 성균관 입학하시고 급제로 네. 장급제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붓하고 이제 먹하고 이런 걸 가져가야 돼. 겨울 되면 이제 먹물을 다 갈아놓으면 얼어가지고 네. 먹을 녹아가면서 막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이상하게 11월 달에 수능만 치면 그렇게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능을 한 8월 달에 쳐도 이렇게 추워질라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육부 장관님? 8월에 그냥 한 수능을 한번 치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한번 안 칠까? 야, 정말 수험생 여러분, 날씨는 어차피 추워질 거라면 정말 마음가짐이라도 얼굴지기 먹고 아까 말씀하시네요. 다 맞을 줄 알았는데 하나 틀리다. 모든 수험생들이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잘 지켜주시면서 붓꽃이 놀리듯이 한번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네. 자신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능하면은 또 컨디션 관리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수능 잘 치라고 안 먹던 보양식 같은 거 먹었다가 이거 잘못되면은 탈나니까 그쵸. 평소에 먹던 걸로 드시면서 소화 잘 되는 걸로 컨디션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주무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수능 치시길 바랄게요. 맞습니다. 12년의 이 성과를 테스트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특별하잖아요. 특별해요. 네. 그렇지만 이 특별하고 특별한 날에 더욱더 평소에 하던 대로 연습했던 대로 배운 대로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긴장돼요.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잘 치시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평소에 안 하던 거 갑자기 막 저래가지고 막 108배하고 이러면 막 무릎이 막 다 나가 봅니다. 겨울에 특히. 그러니까요. 맞아. 아이들 우리 뒷바라지 하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들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올해 수능 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짜 행운이 팍팍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험생은 우리 공개 클리닉 왜 안 봐야 되는 건지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끄세요. 아니지. 네네. 재방송으로. 어머님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 정보 가득한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높은 일교차가 지속되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질병관리청은 3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거기다 유행할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올겨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아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단어 익숙해질 때 되니까 이제 트윈데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처음 있는 트윈데믹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서 독감 예방 제대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할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효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속 시원히 한번 풀어봅시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효은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주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편하게 많은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 봅시다.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벌써 지금 이제 3년을 함께 했잖아요. 그동안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뭐 독감 환자가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 봤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게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네, 실제로 2019년 이후로 3년 만에 독감 유행이 하고 있습니다. 의뢰 환자 1000명을 저희가 봤다고 했을 때 이제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이 4.9명 이상일 때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이미 9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던 이제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행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도 한 2달 전에 독감 주사를 맞았으니까. 맞으셨어요? 야, 네. 비슷한 시기에 잘 미리 맞췄네. 요거는 내가 금진이 되거든. 미리. 그러니까요. 자, 왼쪽 편에 맞았. 요 맞았거든요. 자, 근데 독감에 코로나까지 걱정이 정말 되는데요. 야, 이 코로나 또 새 변이 뭐 이런 거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 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 저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뭐 몇만 명 이상 일단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에 대해서도 유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트윈데믹 상태가 맞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순차적으로 독감과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유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뭐 독감이나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 또다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독감이나 코로나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독감 걸린 상태에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독감이 또 걸릴 수도 있는 있죠. 거네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만으로도 뭐 중환자실에 가거나 이제 뭐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위중증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미감염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6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게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번 독감은 올해 독감이 특별히 더 강하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독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미리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 소개 잠깐 있었는데요. 네. 올해 독감 유행을 주도한 우세종으로는 A형 독감 중에서 H3N2라는 타입의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거가 매년 유행하는 이제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변이처럼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요거가 제일 유행할 것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A형 H3N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0년도 말에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 유명한 독감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바이러스의 후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가 그 당시에 감염이 있었고 그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독감이 별로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취약한 집단이 많을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좀 센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저희는 지금이 겨울이지만 이제 호주나 이런 곳은 이미 겨울이 한번 지나갔거든요. 우리의 여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가 반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독감이 엄청 올해 가장 많이 유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겨울이 지나간 남반구는 이미 독감 유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독감 예방 접종 했거든요. 가족들 다 했는데 아니 이맘때쯤만 되면은 독감 예방 접종 하세요 막 광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추운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마다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처럼 이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환경을 아주 좋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전파도 잘 되고 번식도 잘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 꽁꽁 닫고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제 누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가 이제 또 쉬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 해주시고 환기도 잘 시켜주시고,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지금 벗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 원칙을 잘 지켜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옛날 남극에 뭐 이렇게 일하러 우리 가고 이랬어. 남극에 진짜 우리 남극이에요? 펭귄도 아니고 남극에 새우 잡으러 많이 가. 내가 딱 물에 딱 들어 남극에서 물에 딱 들어가면 새우 막 한 번 잡고. 북극곰이랑 털색 똑같아요. 그런 데는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서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이렇게 바이러스 얼어 죽지도 않나. 와 그래 많이 걸립니까? 지금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5도 정도의 온도, 그다음에 이제 한 30% 정도 습도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선하고 서늘하고 좀 건조하고 그런 날씨.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환기도 자주 하고 가습기도 돌리라고 하나 봐요. 네, 진짜 우리가 또 잊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 독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죠. 이게 코로나 알아놨더니 또 독감이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감기에 걸렸다면 독감 예방접종은 안 해도 된다. 저는 어렸을 때 독감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독한 감기. 저도요. 맞잖아요. 독한 감기잖아. 아니에요? 맞아. 요거는 팩트 체크가 아니고 맞죠? 맞죠? 독감 감기 아니에요? 독감 감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황하셨죠? 네. 아니, 독감이 독한 사자성어로 감기가 3인성어라 그러나? 뭐 세 사람이 모이면 줄임말. 엄마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더니. 줄임말인 줄 알았죠. 방금 선생님 눈빛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우리 지식이 탄로났는데. 저희는 사실 그 수능철에 큰 긴장은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뭐 평소에 뭐 평소한 해야 대로 긴장이 되지. 하나하나 평소 배워가는 30점 맞으면 네. 또 수능도 30점이에요. 그냥 학교 일찍 끝나서 좋은 날이죠. 그렇지.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요? 네. 자, 감기랑 독감이랑은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네. 나는 사실은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은 내 기억으로 5년 동안 매년 맞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감기를 걸려봤어. 그거는 맞다. 네, 맞네요.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독감 감기는 예방 접종을 다 했는데 독감 감기는 5년 동안 한 2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거 보면 이거는 X. 그렇지. 근데 참 독한 감기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독감 또 감기 되게 다르다. 그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런 거지. 진심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고쌤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뭐 비슷한 증상 있다고 독감 주사 안 맞아버리면 예방 주사를 안 맞아버리면은 이게 또 걸린다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같은 거 아닙니다. 증상이 비슷해도. 그래서 코로나 뭐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 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쓸데없는 증상하고 했어. 일단 감기는 감기, 독감은 독감. 그렇죠. 네, 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독한 감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유. 정확하게 보셨네요. 정확하게 보셨죠. 네. 저희 이제 나 독감 영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신이야. 인플루엔자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나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예 다른 질환이고 원인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다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네. 저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자, 더 말씀을 말씀해 드리려고 주세요.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오,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에 걸렸으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아니,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지. 버리니까요. 해야지. 왜냐면 감기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 하는 게 절대 안 하고 독감도 그 병균이 한 번 들어왔다 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 중요한 거지. 들어와. 근데 코로나 걸렸어도 또 걸리잖아. 예방접종 3차 또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 정답은요? 정답은 그렇지. 저희가 이제 그래요? 독감 면역력이 생기지 바이러스도 않아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올해 A형 타입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A형, B형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걸린 거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미 독감을 걸렸다는 자체가 내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고 걸리기 쉬운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독감에 걸렸으면 또 치료를 해야겠죠. 항생제로 독감을 치료할 수 없다. 자, 하나, 둘, 서희. 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으면 O, 치료할 수 있으면 X.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뭐 감기가 걸리든 목감기가 걸리든 뭐 어떤 질환이 생기든 다 보통 보면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항생제는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을 약간 도와주는 저는 지원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X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독감이나 이런 감기를 또 했을 때 뭐 담이 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그 안에 사실은 뭐 약을 먹으면 항생제라는 게 조금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치료하는 건데 항생제하고는 조금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그 항생제 하나씩 안 넣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면역력을 기르던가. 근데 제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 웃었어요. 아니, 평소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항생제를 항상 먹으면. 항생제가 같이 첨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온몸에 유익균도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 잘 모르니까. 네, 의견 내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오예요? 아, 네. 역시 선생님, 세상을 이게- 오래 살으니까 이게 그치, 다 네. 살아본 이 경험이 이게서는 내가 연료는 잘하네. 무지 못하네요. 치료 안 돼요? 항생제는 몸에 좋은 지원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 주신 타미탱탱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는 내가 이제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이제 그쵸. 치료 목적으로 네.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치료 방향이 다르고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독감에 걸린 상태는 이제 권투 선수로 치면 이제 한 대 맞은 상태잖아요. 네네. 이제 조금 약해진 틈에 따라서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이제 합병증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네. 의사에게, 여러분 우리 의사에게. 교수님 한번 놀라게 해드립시다. 네. 좋아. 갑시다. 500 자, 예방주사 덕분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다. 예방 덕분에 때문에 예방주사 저는 뭐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걸릴 수 좋아요. 확실. 자신 있어요, 네. 있는 걸릴 수도 있다? 아, 자꾸 우리 고쌤이랑 가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아니 제가 지금 아니 두 분하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만있어 예. 봐. 저 아직 선택 못했어요. 자. 저한테 오세요. 네. 난 오래 갈 거야. 야, 제 자신 있는 모습 보고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 막 꼭 그 뭐 100점 만점에 30점 맞는 사람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앞에 친구가 컨닝하면 둘 다 틀린 거 알죠? 그러니까요. 이거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했다고 독감에 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럴 거면 예방주사를 누가 맞습니까? 예방주사 때문에 독감에 걸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방되는 걸로. 자, 예방주사,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균을 그대로 배양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저하됐을 때, 맞았을 때 그게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몸속에. 네, 그쵸. 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걔가 침투해서 이게 더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답은요? 온 것 같았어. 맞네. 진짜 이게 코로나 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도 이제 워낙 많이 하시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위중증을 줄이는 목표도 사실 예방 접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 감염을 차단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차단해 주는 효과 플러스 내가 혹시 걸렸을 때 이제 뭐 중환자실 가거나 아프지 하는 않게. 그렇게 심하게 앓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조금 더 크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면역이 취약한 이제 노인 연령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로 낮추는 목표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나는 저 코로나 예방 접종이 억수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네. 제가 걸렸다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이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나는 네. 감 다 지르고 목 똑같았거든요. 그다음에 단지 하나가 이 목에 기침이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다른 약보다도 유자차를 딱 많이 먹고 나서니까 그게 이 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으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증상이 확실히 좀 아, 덜. 완전히 덜했던 것 같아요. 야, 저는 근데 오늘 팩트 체크하면서 네. 반성합니다. 네, 반성하세요.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반성하고 제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진짜, 진짜.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니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닌가요? 많이 끄덕하셨을 거예요. 나도 네, 그랬는데. 독한 이러면서. 감기가 아닌 그냥 독감입니다. 네, 독감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감기랑 독감이랑 전혀 다른 것이다 배웠는데 그렇다면요, 뭐 일단 둘 다 바이러스인 거는 알겠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둘이 엄연히 다르다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요즘 유명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전에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조금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코나 목이라든지 조금 이제 상부 쪽에 호흡기 감염을 주로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독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는 거고, 코나 목보다는 이제 좀 더 기관지라든지 폐 쪽으로 더 아래쪽에 이제 호흡기 부위를 감염시키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독감하고 감기하고 증상도 뭐 다른가요? 어떤 증상이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뭐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제 우리 곁에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게 직접 봤을 때 딱 간상으로 보고 당신은 독감입니다, 감기입니다 하기가 사실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전형적으로 증상을 독감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좀 갑자기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팠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한 시점을 조금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아픈 게 슬슬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세게, 강하게, 좀 심하게 아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도 좀 고열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흡기 증상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 플러스 이제 조금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이제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이제 소화기계 증상도 같이 호소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 저도 독감 걸렸을 때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더니 배탈도 나고 그래서 뭘 처음에는 잘못 먹은 줄 알았었어요. 우리 아가들은 구토를 좀 했던 것 같아. 그게 독감으로 된 감기가 아니라. 그런가 봐요. 이 증상을 계속 듣다 보니까 코로나19하고도 너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코로나랑 또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증상만으로 사실 이제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이제 많은 뭐 친인척 분들이나 친구, 지인분들을 보셨겠지만 증상이 뭐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너무 다양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감과 유사하게 이제 심하게 고열나면서 아프신 경우도 있고 뭐 거의 무증상처럼 가는 경우도 있어 이 증상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독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맞는 치료 방법을 정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독감 검사는 되게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코로나19랑 비슷하나요? 아니, 이게 검사하니까 또 무서운 게 이거 쑤시는 게 이게 뇌를 찍고 오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독감은 검사 어떻게 하나요? 네, 우리 이제 코로나19 검사가 워낙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 친근해졌죠. 맞아요. 적응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이제 독감 검사를 할 때 지금 쓰고 있던 검사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타겟 목표만 바꿔져서 지금 이제 검사가 바뀌어진 거지 검사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이제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야 되는데 뭐 키우는 게 하루 만에 뭐 몇 초 만에 이렇게 크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인 거고 이제 PCR 검사라든지 신속 항원 검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통 현재로는 신속 항원 검사로 해서 이제 뭐 동네나 아니면 인근 병원에서 검사하실 수 있고요. 코로 찔러서 이제 검사를 하는 방식은 유사하시고 보통 이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 15분 이후에 결과 나오잖아요. 그 시간 이후에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 검사는 좀 어떻게 덜 아픈가요? 비슷해요? 느낌은? 그냥 눈물 찔끔. 저는 둘 다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어때요? 맞습니다. 아,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봉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서 불쾌감이 상당히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거 저 3번 맞았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돼. 처음에 이제 코로나 쑤실 때는 드세요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래 하잖아. 두 번째 가면 딱 하면 세 번째 가면 이제 알아가지고 딱 맞춰준다. 맞아. 와, 진짜. 이렇게 해야 덜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딱 맞춰준다. 맞아. 처음에 이래 하시면 그다음에 탁탁 맞춰준다. 네, 아유 진짜 3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네. 웃으면서. 우리가 또 뭐 이제는 감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감기는 약 먹어도 일주일 가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간다.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독감은 예방 접종도 이렇게 꼭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검사도 꼭 해보라고 하시고
독감도 감기처럼 잘 먹고 땀 빼고 푹 자면 저절로 낫지 않나요? 일단 건강한 성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공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3세 이하의 이제 유아나 청소년 아니면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수십억의 돈을 써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잘 회복을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심낭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독감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코로나19처럼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독감의 이제 직접적인 합병증은 아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뭐 5살 먹은 우리 뭐 손주분이라든지 조카들이 독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독감이 맞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게 됐을 때에는 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 중증의 뇌중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라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생소한 질환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이게 흔한 약이니까 가정에서 크네. 상비약처럼 쓰는데 뭐 그러니까요. 주의를 해야겠네요. 어마어마하네. 네, 이렇게 우리가 참 친숙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잘 몰랐던 게 독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진단법이 코로나19랑 참 비슷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요즘 코로나인 줄 알았다가 막상 갔더니 또 독감인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선별진료소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저께 TV 보다가 갑자기 열도 나고 약간 조금 몸도 으슬으슬하고 해서 코로나 검사하러 왔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하고 저도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이런 슬픈 예감이 든단 말이야. 네. 잘 받으시네. 그러게요. 뭡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음성인가 봐요. 아우, 다행이다. 코로나가 아니면 그러면 독감을 의심해봐야 될까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아, 네. 어저께 TV 보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좀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그냥 몸살이랑은 증상이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또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독감이 아닐까 싶어서 왔어요. 아, 네. 일단 오늘 오시기 전에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결과를 확인을 하셨죠. 네. 일단은 결과는 음성으로 나오셨긴 하셨던데 열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코로나도 아니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기는 하십니다. 지금 그럼 열이 얼마까지는 하셨어요? 38.2도? 네, 일단 저 뭐 정도면 온몸이 많이 아팠을 텐데. 아프고 또 다른 증상 있으세요? 기침? 약간 기침도 좀 나는 것 같고 일단은 열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뭐 코로나19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중이염 같은 거라든지 부비동염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독감 아니면 뭐 폐렴 이런 것들도 이제 고열이 나면서 몸이 많이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선은 신체 검진을 해서 다른 이상 소견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독감 검사까지 하시고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열이 나는 질환이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맞네. 야, 감염을 대비해서 페이스 쉴드 착용하시고 좀 기본적으로 청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독감 검사를 하실 건데요. 결과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올 겁니다. 오래 안 걸리네. 오전에는 코로나 또 독감 검사까지 양쪽 코 다 찌르셨어, 그죠? 다시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저희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침도 하고 열도 있는 걸 보니까 독감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있으면 좋겠네. 뭡니까? 일단은 결과는 양성으로 나오기는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이 좀 다른 질환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많이 들어보신 타미플루라고 하는 우리 이제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조금 드리고 젊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실 수 있을 거긴 하실 텐데 이제 보통 한 이틀 안에 증상이 다 좋아지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하셨을 때는 이제 독감 이후에 이제 뭐 다른 합병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을 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접종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 이분은 접종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열 재고 계시네요. 기억실 되면은 그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독감까지 유행하면 진짜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잘 안 맞는데 이번엔 걱정이 돼서 맞으러 왔습니다. 아, 힘든 발걸음 하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진짜. 오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오늘 저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아, 독감 예방 접종하시러 오셨고요. 혹시 지금 다른 약 먹고 치료받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혈압약 먹고 계시고, 또는 이제 올해 독감이 좀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아마 뉴스에서 조금 보시긴 하셨을 텐데 예방 접종을 하시러 오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꽤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심하게 앓는 부분을 일단 예방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신 분일수록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역력을 조금 키워 놓으시면 요 겨울을 조금 더 이제 잘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아동이나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독감에 취약하고 걸렸을 경우에도 이제 위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자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끔할게요. 따끔. 오늘 가능하시고요. 목욕탕이나 무리한 운동, 술, 담배는 3일 정도는 피해주세요. 주사 부위 3, 4일 뻐근할 수 있고 근육통 올 수 있거든요. 맞아도 독감이 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맞고 나면 안심이 되고 집에 가면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 써서 독감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모범생이시네요. 아, 진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독감까지 이제 트윈데믹으로 유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부분들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이번 겨울에서도 실내 마스크라든지 기본적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갑작스럽게 열이 많이 나거나 몸살이 심한 형태의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독감을 의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독감이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채기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자분들하고 조금 격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새로운 전파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이 제가 이제 그 우리 세 명의 손주들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리니까 이제 그러나 어떨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제가 차를 태워주고 같이 가보면 네. 이 예방접종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 막 시끄러운 소리에 잘 안 들리긴 하면 병원 가면 뭐 상가마자카 사가마자카 찾는 이 예방접종 그리고 우리 딸 보고 그 뭐 말이고 상가마자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이런 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방접종에? 현재는 모든 독감 예방 접종이 이제 사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가 백신은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사가 백신은 4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A, B, C 이런 형태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사가 접종 같은 경우는 A형 바이러스 타입 2가지, 그다음에 이제 B형 바이러스 2가지 타입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간혹 이제 올해 이것들이 유행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유행을 예측과 다르게 유행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사실 또 없을 수도 있죠. 네.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맞으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직 고민만 하다가 아직 안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민서 씨처럼. 그러면은 이게 독감이 언제까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독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는 사실 여름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요가네요, 우리.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11월에서부터 3월 정도까지 유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늦게 4월 말이나 5월까지도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넉넉 잡아서 유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고쌤이나 저는 이제 맞았으니까 네. 담임 씨랑 민서 씨는 안 맞았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올 이제 내년에 유행이 끝날 때까지 뭐 4, 5월 달까지는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고위험군들이 아니신 분들은 유료로도 이제 접종을 어디서든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오늘 예방 접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독감 바이러스를
안 걸릴 거야. 이거는 사실 아니고요. 이제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야 이제 몸에서 충분한 항체 방어막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행이 있기 전에 적어도 2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접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기간도 한 6개월,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효과도 대략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으실 거라면 최대한 빠르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접종을 했다고 또 독감에 아예 안 걸리는 건 또 아니라는 거 이제 다들 아셨을 텐데요. 그래도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리더라도 좀 덜 아프고 지나가는 거는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으로 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이제 뭐 6개월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 유행 기간 한 4개월 정도, 11월부터 3개월 정도 되는데, 해마다 그 시기에 독감으로 해서 한 200명에서 300명이 그 짧은 시기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약간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대략 추산 한 1,500명 정도가 독감으로 이 겨울 기간 동안 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덜 아프다의 표현이 그런 쪽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노인분들은 죽음으로부터 예방을 해주는 정도네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으시게 되시면은 이제 한 70%에서 90% 정도의 독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서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예방 접종이 다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뭐 4차 이렇게 더 많이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항체가 이제 생성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 효과는 이제 건강한 성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아까 합병증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런 합병증 한 50%에서 60% 정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사망률도 한 80% 정도 줄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은 제 경험으로 하고는 이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50세 이상 코로나 4차 접종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접종을 같이 맞을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2차를 맞을 때는 작년에 독감하고 비슷한 시기에 맞췄는데 그렇게 차이를 잘 몰랐어요. 이게 같은 시기에 독감을 맞아도 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맞아도 괜찮은 거죠? 일단 같은 날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에 또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 접종이 놓쳐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날에 접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 접종을 하고 나서 뭐 얼마 간격 만에 맞아야 된다 하는 제한도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같이 맞았을 때 그럼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두 개 같이 맞았을 때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단독으로 맞았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걱정 우려가 된다고 하면, 아까 2주 정도가 있어야 이제 몸에서 항체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맞고 뭐 그 정도 간격을 두고 맞으시면은 더 상관은 없고, 같은 날에 접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같은 날에 맞으면 양쪽에 다 맞나요? 양쪽에다가 맞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맞기도 하고, 우리 손주들 데리고 가시면 예방 접종 뭐 4-5개도 같이 맞기 때문에 사실 그렇구나. 어른들이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몰랐어요. 코로나는 맞으면 며칠 동안 이게 팔이 아프잖아, 이렇게 올리면은. 그래서 난 한 일주일 상관으로 맞았던 것 같은데, 나는. 듣다 보니까 이건 뭐 맞기 싫어서 핑계는 아닌데요. 제가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혹시나 예방주사 맞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든지 뭔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다들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하셨을 때도 아마 병원에서 바로 귀가하지 마십시오. 이제 병원에서 조금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이제 원내에 머무르시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이제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이상 반응은 드물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많이 이전에 접종해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맞은 자리가 이제 조금 아파요. 이런 느낌이 한 2-3일 정도 있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 초기 느낌처럼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고 고열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미열이라든지 이제 그런 느낌 정도의
피로감 같은 게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고열이 있다든지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든지 심한 어지러움, 호흡곤란 같은 경우가 이제 접종하고 집에 가신 상태에서 있으실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셔서 의사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독감에 걸리게 되면 그 약물 치료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처방하는 그 약물에 대해서 약간 부작용이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믿고 먹어도 될까요? 일단 이제 약을 만약에 복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증상 발현하고 48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팠는데 오늘 와서 먹으면 사실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약제를 복용하고 났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제 조금 속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타멜땡땡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약을 먹은 이제 10대 청소년이 이제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 하는 그런 뉴스가 몇 년 전에 사실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성에 이제 이슈가 됐었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감염 자체도 심하게 왔을 때에는 이제 뇌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일부러 나타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있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연관성이 있는 연령대가 조금 10대 초반 이렇게 조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면은 복용을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부모님이 이제 애를 혼자 놔두지 않고 조금 잘 관찰을 해주시는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증상 조절만으로도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조금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이제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상태의 분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에서 뭐 주사제나 박스로비드를 먹었을 때 훨씬 좋아지는 경과를 보셨던 것처럼 이 약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경과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복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이 경과가 더 위중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감기하고 이 세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 경로는 똑같습니까? 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손 씻고 마스크하고 지내면서 이제 이런 질환들이 사실 보기가 어려웠던 것도 그 이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가 비슷하니까. 독감, 이 증상과 예방법 저희가 또 영상으로 재미있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어봐도 온몸이 으실으실? 이마만 짚어봐도 아 뜨거워! 혹시나 하며 체온을 확인해보니 38도가 넘는 고열! 내 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때는 바야흐로 이틀 전 감기에 걸렸는지 연신 기침을 해대던 직장 동료. 불싸! 방심한 사이에 독감 바이러스에 전염된 모양. 시간을 돌려보려고 해도 이미 게임 오버.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독감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 제일 중요한 것이 철저한 개인위생인데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이때 손톱 아래와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영양가 있는 음식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로 면역력을 챙기고 독감 바이러스를 멀리 밀어내주세요. 춥다고 움츠리고 있지만 말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묻어있기 쉬운 다중이용 시설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을 씻는 것이 좋은데요. 럴수 그럴 수 없다면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소독해줘도 오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감 예방 접종. 우리 모두 독감을 예방하고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보아요.
역시 독감 예방해야죠.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해야지. 이거 뭐야 독감뿐만 아니라 혹시 또 이것도 말씀드리기도 또 뭐 있으면 걱정돼가지고 말이에요. 또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도 많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 건조한 날씨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기관지라고 하는 이제 숨을 쉬는 중요한 부위 같은 경우에도 건조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이게 좀 더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좁아지면 넓을 때보다는 조금 호흡하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스키 같은 거 이렇게 타러 가셨을 때 운동 유발성 천식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호흡기가 조금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겨울에 더 노래 부르기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런가?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 운동 유발성 천식 외에 겨울철에 조심해야 되는 호흡기 질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없기를 바라면서.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아까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이제 가래의 성상이 변하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내원해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입원 치료 같은 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조금 했었었고요. 현재는 독감과 함께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이제 감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예전 경험 비추어 보면은 이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이제 특히 영유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생소한 질환들은 어린이집에 아기 보내는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바이러스들 많은 종류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병원에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다 있죠. 대부분은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제가 다 있죠. 그래야 딱 내가 무슨 바이러스다 이러면 딱 검사하셔가지고 탁 하면 그냥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정 항 바이러스제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감기 바이러스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라든지 예방 치료제가 딱 적합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니까. 네. 안 걸릴 수는 없는 거네. 아니, 이게 자기가 해야 되네. 너무 생소한가? 메타뉴모. 아니 저는 몰라요. 메타버스는 알고 있는데 메타뉴모 요거는 무슨 질환입니까? 이런 거 어린이집에 애들 걸리지 않아요? 안 걸리죠?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메타뉴모 바이러스. 어린이집에 아마 최근에 유행이 상당히 많았고 이제 기침도 심하게 하고 열도 되게 오래 나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간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사람 메타유모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아까 독감은 겨울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봄, 여름을 좋아하는 바이러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마스크도 벗고 조금 분위기가 이전하고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비추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보다는 이제 어린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증상으로는 이제 뭐 다른 호흡기 질환 비슷하게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영유아 집단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좁은 기관지가 더 좁아진다든지 그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폐렴이 생긴다든지 등의 또 중앙경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어린이집에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거였구나. 기침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메타뉴모, 나쁘네. 이름도 어려워요. 뭐 파라 인플루엔자, 메타뉴모. 우리의 겨울을 이렇게 또 위협하는 질환들이 많았네요. 그러네요. 올겨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앞에서 다 모든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우리가 해왔던 이제 기본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1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잘 써주시고 마스크 쓸 때도 이제 숨쉬기 편하려고 이렇게 마스크 열어놓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꼭 이렇게 얼굴에 이제 감싸질 수 있게 정확하게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손을 씻으실 때에도 흐르는 물에는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 요즘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 펌프하셔서 손이 마를 때까지 사실 이제 이렇게 손 위생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손 소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침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기침을 하시고 손잡이 잡으면 이제 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옷소매 이쪽에다가 이제 기침을 해주시는 게 기침 예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제철 음식, 과일 이런 부분들 잘 먹어주시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이제 바쁘신 틈에 힘드시겠지만 적절한 운동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해주시는 부분.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실천이 중요한 거지. 우리 바쁜 현생을 사는 와중에 제철 음식도 챙겨 먹어야 되고 환기도 자주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도 짬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바빠. 그죠? 이번에는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또 여러분들 챙겨드려야죠. 저희 퀴즈 준비했습니다. 다들 참여하는 방법 아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 저희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올겨울은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예방접종 들어갑니다. 따끔. 2번 한약 복용. 3번 운동. 4번 비타민 섭취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거를 골라야 되네요. 아주 강력한. 이걸 하게 되면 아마 독감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요? 부끄럽긴 한데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손 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넌 이제 나의 포로다. 깨꾸다 이렇게. 아니 무슨 가수가 노래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부끄럽네 이거. 어떻게 애말이 없어서. 아시죠? 따끔 아시죠?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사실 날씨 추워지다 보니까 환기도 좀 미루게 되고요. 괜히 그 온수 매트의 온도도 좀 1도 정도 올리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죠 슬슬. 그래도 환기도 시키시고요. 바쁜 시간 짬내서 산책도 좀 하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올겨울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깊어가는 가을 잘 만끽하시고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